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될 줄 알았고, 젊을 때는 조금만 더 경험하면 세상이 보일 줄 알았고, 중년에 접어들면 이제는 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믿음을 조용히 부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끝까지 아는 척하며 무너지는 사람과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며 조용히 깊어지는 사람.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던 세 가지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을 회사에서 보았고, 현장에서 보았고, 병원 대기실에서 보았고, 장례식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말이 적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쉽게 꺼내지 않았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확신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배신한다는 걸. 첫 번째 덕은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예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을 낮추는 기술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이 한 문장을 자기 안에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만 경험해도 세상을 다 이해한 것처럼 말합니다. 연애 몇 번 해보고, 인간관계를 다 안다고 말하고, 직장 몇 년 다녀보고, 사회를 다 파악한 것처럼 굴고, 아이 하나 키워보고 인생을 논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큰 변수, 더 깊은 상실, 더 복잡한 관계를 조용히 던져줍니다. 그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아직 모르네요. 이 차이는 인생 후반부에서 엄청난 간극을 만듭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탓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주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내가 놓친 게 뭐였을까? 내가 너무 단정 지은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은 말을 아끼는 침묵입니다. 젊을수록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겼다는 말을 해야 안심이 되고,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본 것 같고, 반박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 같아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말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로 풀리는 오해는 애초에 깊은 오해가 아니었고, 말로 해결되는 갈등은 애초에 오래갈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갈등은 아무리 말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해집니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모든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모든 평가에 마음을 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버틸 줄 아는 사람을 끝까지 데려갑니다. 세 번째 덕은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사람은 타인에게는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다들 이렇게 산다. 이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외면하는 말입니다. 정직함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망가지고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택이 엉망이 되고 지친 걸 인정하지 않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직 크게 실패한 것도 없고 당장 굶어 죽을 만큼 망한 것도 아닌데 마음 어딘가에서 서서히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젊을 때는 속도가 의무를 덮어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밤이 길어지면 그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덕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땐 내가 옳았어.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말입니다. 모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힙니다. 자기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같은 사람과 같은 갈등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모름을 인정한 사람은 과거를 공격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다. 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문장입니다. 비난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정.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덕, 침묵은 이 시기에 더 분명한 힘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말을 줄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고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눌러버립니다. 내가 다 겪어봤어.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도움이 아니라 거리감을 만듭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줍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을 줄인 사람은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덕,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함은 이 시기에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거짓말을 해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거짓말은 몸으로 돌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 대가로 불면이 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한 대가로 무기력이 오고 참아온 감정의 대가로 이유 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사실 두렵다. 나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을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정직함은 인생을 바꾸는 도화선이 아니라 인생을 더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은 노년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노년을 덜 후회하며 맞이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돈으로만 준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그 말을 왜 꼭 해야 했을까?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노년은 무거워집니다. 모름을 인정한 사람, 침묵을 선택한 사람, 자기 마음에 정직했던 사람, 그 사람의 노년은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조용하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밖에서는 참고 안에서는 버텼던 사람일수록 가족 앞에서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편안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잔인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기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쌓입니다. 이 시기에는 첫 번째 덕,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가장 어렵게 다가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안다고 믿습니다. 배우자는 서로를 다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에게만큼은 확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쟤는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말들은 판단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포기하는 말입니다. 모름을 인정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조언을 줄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이해하려 애쓰며 판단보다 질문을 선택합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니? 그게 너한텐 어떤 의미야? 이 한 문장은 자식을 바꾸지 못해도 관계를 살려둡니다. 두 번째 덕, 침묵은 가족 관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선택입니다. 침묵하면 무관심하다고 말하고 말을 하면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말하다가 상처 주고 침묵하다가 후회합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침묵과 지켜보는 침묵. 후자의 침묵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기억, 바로잡기보다 버텨준 기억, 그 기억은 아주 나중에 아이의 삶에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덕,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함은 가족 앞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 배우자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자식은 기대에 어긋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하지만 그 거짓말은 관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정직한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합니다. 나도 무섭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가끔은 지친다. 이 말을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관계는
강해 보여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숨기지 않았을 때 오래 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의 대부분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가 더 안다는 확신, 내가 참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침묵을 공격으로 만들고 조언을 지배로 만들고 사랑을 부담으로 만듭니다. 모름을 인정하고 말을 아끼고 자기 마음에 정직했던 사람은 가족에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깁니다. 기다림을 남기고 존중을 남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건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할 이유가 남아있는 가족. 그게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앞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선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 않은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붙잡았어야 했던 순간, 놓아줬어야 했던 사람. 후회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확신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말을 걸어옵니다. 이때 첫 번째 덕,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는 사람은 후회를 공격으로 바꿉니다. 누가 그랬다. 환경이 이랬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들은 자기를 지키는 말 같지만 사실은 후회와 마주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애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리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모름을 인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후회를 끌어안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 침묵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오해를 풀고 싶고 자기를 이해시켜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은 늦을 수 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정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남길 것만 남깁니다. 사과가 필요한 곳에는 짧게 사과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말을 덜어냅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는 태도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조급하지 않았는지, 미워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마침표를 조용히 찍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덕,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함은 엔딩에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는가? 돈의 많고 적음도, 성과의 크고 작음도. 이 질문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자기 마음을 외면한 채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에 텅 비어 있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며 살아온 사람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안이 차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끝에서 후회보다 아쉬움을 가집니다. 후회는 자기를 부정하지만 아쉬움은 자기를 이해합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사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풀리지도 않고 모든 질문에 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덕을 지킨 사람은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속이지는 않았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침묵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며, 정직함은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부드럽고 단단하고 가벼운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제 인생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남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으로 남을지, 조용히 존중받는 사람으로 남을지,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남을지, 겸손을 지닌 사람으로 남을지, 선택은 지금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